여름철만 되면 등장하는 불청객, 바로 이 하루살이인데요. 식당부터 야구장, 지하철까지 불빛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돌진 본능에 깜빡하고 문 열어놓으면 이런 난리가 나서요. 이걸 다 언제 치우냐. 모기, 러브버그에 이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밉상 곤충으로 손꼽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루살이들이 도심 대신 몰려가는 핫플이 있다고 해 크랩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거긴 이제 지옥입니다. 남양주의 한 공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한강 위로 둥둥 떠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작은 전등이 달린 게 전봇대 같은 조명기처럼 보이는데 웬 조명이 강 한가운데에 있지? 싶잖아요. 그런데 이 장치 알고 보면 평범한 조명 아니고요. 여름철이면 출몰하는 하루살이를 막을 획기적인 기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몇 년 고생하니까 해결책 하나둘 나오는구나. 오랜만에 좋은 뉴스다. 어? 이 장치로 어떻게 하루살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곤충들은 이제 야간에 불빛에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야간에 그 빛 유인 장치를 마련을 해서 민가로 넘어오는 것들을 방지를 하고 한강에 가둬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루살이를 가둬둔다고요? 이거 가능한가 싶은데요. 그 전에 오해 하나 풀고 넘어가자면요. 사실 하루살이 이름처럼 딱 하루만 사는 건 아니라서요. 수질이 좋은 한강 상류 바닥에서 애벌레로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요. 성충으로는 이틀에서 사흘까지 살아서요. 한강을 따라 도심 곳곳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나고 자라는 한강 상류 중앙부에 유인 조명을 설치해 도심으로 퍼지지 않도록 가두는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조명장치에 모여든 하루살이 중 일부는 서로 부딪히기도 해서요. 강에 떨어지면서 천연 영양분이 되거나 새와 물고기의 먹이가 돼 한강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한 대에 이제 10만 마리 이상도 저희가 포집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10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마리 정도가 이제 민가로 날아가는 것을 이제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잠깐, 이 장치가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보통 벌레 하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장치는 하루살이를 없애는 게 아닌 하루살이와 인간의 공간을 분리한다는 신박한 아이디어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사실 하루살이 영 정이 안 가는 생김새에 여름철만 되면 야외 활동하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서요. 다 사라져! 하는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근데 이 하루살이들 알고 보면 자연에 꼭 필요한 익충이라고 합니다. 사실 완전히 성장한 하루살이는 입이 퇴화되어 있어서요. 사람을 물지 못해 모기처럼 질병을 옮기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강바닥에 사는 애벌레 시절엔 낙엽이나 죽은 생물체 조각을 먹고 영양소를 배출해 하천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교수님도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 하루살이를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도심으로 날아가는 것만 막아주면 인간과 곤충이 잘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이게 사람마다 조금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저희가 봤을 때는 나비보다도 더 이쁘게 보입니다. 민가로 날아오는 게 불편해서 없앤다 했을 때는 하천에서 자정적용하는 생물들이 하나는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천이 나빠지게 되면 깔따구라든지 모기 같은 애들만 더 많이 또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듣고 보니 하루살이 녀석들 좀 기특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여름철 바깥 활동할 때 불편함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원서식지에 머물도록 더 강한 불빛으로 유인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도 생태계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조명장치가 얼마나 많은 하루살이를 유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랩이 직접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이거 진짜 성공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거든요, 하루살이들이. 지금 여기 보트에도 다 달라붙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끌어당기셔서 저쪽 민가로 안 간다고 해요, 벌레들이. 저희가 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 죽는 애들도 있고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산란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을 쓰지도 않고도 이제 밀도를 줄이든 개체군을 안정화시키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하루살이 어느 날부터 확 많아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해요. 하루살이는 강 밑에 땅속에서 성장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장마나 태풍이 오면 규칙적으로 강바닥에 땅이 뒤집히면서 자연스럽게 개체수 조절이 됐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로 장마가 늦어지는 등 우리나라 강수 패턴도 들쭉날쭉해지면서요. 살아남은 하루살이 수가 조금씩 늘어나 쌓인 게 현재의 하루살이 대발생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해요.
기후변화가 단순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기후변화가 아니라 장마가 와야 되는데 강수량이 적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태풍이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상기후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동양하루살이들의 밀도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이죠. 하루살이뿐만 아니라 메뚜기, 대벌레 같은 곤충 대발생 요새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실 곤충들은 습도나 온도에 상당히 예민해서요. 기후변화에 금방 적응하고 반응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곤충 대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대발생하는 곤충을 없애버리면 또 다른 곤충의 천적이 사라지는 셈이라 생태계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서요.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공생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러브버거가 됐든 동양하루살이가 됐든 대벌레가 됐든 많은 곤충들이 한꺼번에 출몰을 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화학적인 그런 방법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또 곤충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기후변화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하루살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로운 기술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에 힘입어 인간과 곤충, 기후변화의 위기 속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야, 미워해서 미안해. 같이 잘 살아보자. 사실 제가 이 친구들을 2006년도에 제가 석사 생활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강 중앙에다가 제가 이런 빌빛을 설치해 줄 테니까 이제 인간들은 그만 괴롭히고 원래 서식지에서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